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사이킥 합타임 150만 여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요즘 한동훈 장관님의 관심을 또 한 몸에 받고 계셔가지고. 네. 한동훈 장관님께서 혹시 신장식 변호사가 궁금하시면은. 2번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그거 일독하시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 파일럿을 해가지고 청취율이 안 나오면 없애잖아요. 네. 청취율이 안 나왔음에도 시즌2로 돌아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요? 바로 언론 아싸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언론노조 YTN, KBS, MBC, TBS 노조위원장들이랑 같이 우리 오윤혜 씨가 진행하시는 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 하이킥을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언론 탄압에 잘 맞서서 싸우실 수 있도록 오늘 밤 매주 수요일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 질책, 응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 아싸 시즌2가 오늘 밤 9시부터 시작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50만 요정 오윤혜 씨가 오윤혜 요정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낙하산을 타고 왔다. 나는 낙하산이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오늘 결국 사직 처리가 됐습니다. 네네. 보니까 이분은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은 그냥 부사장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입이 방정이에요. 내가 낙하산이라도 본인이 얘기했고 원희룡 장관, 오세훈 시장 그리고 권영세 의원, 배현진 의원, 주진우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친분을 과시했고 그뿐 아니라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은 이 낙하산 누가 태워 보냈는지. 그렇죠. 이거는 밝혀줘야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환 부사장이 문제적인 인물이고 문제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하나의 뉴스라면 본인 스스로 인정한 낙하산, 이 낙하산 투하시킨 분 누구냐. 그거 밝혀내야겠네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이거는 일면만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 낙하산 부대장이 누구냐 이거예요. 부대장. 그걸 밝혀야겠네요. 그게 밝혀지지 않고 그냥 사퇴했으니까 끝 하면 안 되는 문제다 사실은. 이렇게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언행을 일삼아 왔던 분을 도대체 누가 낙하산 태워가지고 거기로 내리 꽂았느냐.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격이 안 되신 분들이 자꾸 인사에 올라와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김승희 의전비서관 이분도 사직하시긴 했지만 사실 자녀 학폭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의심이 많이 되는데 낙하산 부대 누가 태워 보냈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에서는 지난달 24일에 있었던 북한 목선 귀순에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장병에게 포상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은 지난번에 요거 실패한 작전이다. 뉴스에서도 오히려 NLL 또 뚫렸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이거 제대로 한 작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NLL 하방 34km 지점까지 온 다음에 누가 발견했냐? 우리나라 어선이 발견을 했어요. 아, 그래요? 어민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해서 해경이 가서 첫 접촉을 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월남하는 민간인이 아니라 총 든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선의 어부들은 너무나 위험해지죠. 그런데 또 합동작전을 통해서 피쓰르기 비행기도 출동을 하고 배도 출동하고 다 그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그 귀순한 목선 때문에 출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NLL 위쪽에서 이 목선이 NLL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북쪽에서도 단속정들 작고 빠른 배들이 출동을 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북한군 단속정들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에서 출발은 했는데 저쪽 원래 요즘은 김포 많이 얘기 나오니까 김포 가려고 출발한 거예요. 이 목선은 저기 어디 마포구쯤에서 나타났는데 김포 가려고 출발했으면서 일단 우리가 출발은 하지 않았냐. 정말 잘한 거다. 그래서 포상이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뭐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냐면 경청하겠다, 낮은 자세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김병주 의원이
조목조목 짚었잖아요. 그럼 김병주 의원이 짚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아니다 정말 잘한 작전이다라는 게 국민들에게 납득을 해준다면 납득을 시켜준다면 당연히 포상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져야 될 진실들이 켜켜이 남아있는데 포상을 한다? 이거는 성공한 작전이라고 했잖아. 성공한 작전이면 포상해야죠. 성공한 작전이라고 하는 첫 발언을 단 한마디도 수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뭘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반가운 뉴스를 봤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가 이제 장인 뉴타운 개발해야 되는데 100억, 150억 아니다. 우리 500억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랬었죠. 하면서 알박기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명도 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등으로 좀 폭력적으로 집행 그랬어요. 고정원들을 방해한 이 신도 14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적게는 1년 6개월에서부터 3년형까지. 그래서 이 신도들이 막 울고 막 항의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구해주시겠죠, 뭐. 근데 정광훈 목사는 왜 처벌에서 빠져 있는지 저도 그건 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이제 두 가지일 건데 이게 왜 이렇게 그 중형을 받았느냐. 사실 실형 1년, 1년 6개월 이런 3년 게 3년 뭐 이건 무겁잖아요. 그 실제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중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됐을 거예요. 여럿이 함께했고 그다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서 굉장히 강한 형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정광훈 목사는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을 것이다. 물론 또 직접 지시하지 않기도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이 대장이 직접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시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정황이 그다음에 실제 뭐 정황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TV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보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공권력 땅에 떨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여기 교회는요.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 계속 위반하고요. 그 주변의 자영업자들 학부모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물론 이게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부 감형이 있거나 할 수는 있을 텐데 너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일부 죄질이 좀 가벼운 사람들은 뭐라자면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3년 뭐 이렇게 받았던 분들은 글쎄요 좀 감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역을 치르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이건 듭니다. 실형 받아야죠. 안 그러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안 좋은 사례가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잘못된 징계가 바로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가지고 양평구청 공무원이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명이 됐었던 여현정 양평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효력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완전히 그 징계가 바로 잡힌 건 아니고요. 가처분을 한 거예요. 본안 소송은 그대로 있고 본안 소송은 이제 첫 기일이 며칠 안 있으면 열린다고 하고요. 자, 본안 소송이 결정날 때까지 징계가 계속 유지되면 여현정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일단 군 의원으로 복귀하시고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은 법원에서 본안 사건을 길게 진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둘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형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다든지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소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는 있는데 근데 여현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공무원과 나온 대화를 녹음을 했고 본인이 대화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게 공익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었고 그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근데 이 징계 과정도 이거 과하다라고 했는데 양평 군의원이 7명일 겁니다. 전체가. 근데 그중에 5명이 국민의힘, 2명이 여현정 의원 포함을 해서 2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둘 다 징계받았어요. 여현정 의원은 이 아예 의원직에서 제명이 됐고 한 분도 굉장히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앞세워서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다. 근데 여현정 의원뿐만 아니라 오늘 법원에서 박문진 그 MBC 최대 주주죠. 권태선 이사장도
해임 했던 거 효력 정지돼서 직무 복귀했죠. 네. 김기중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결정이 나서 직무 복귀했습니다. 아, 김기중 이사는 어디에 소속인데? 박문진. 아, 네, 그래요. 네, 박문진 이사. 그래서 방통위에서 2명 해임했다가 2명 다 다시. 업무에 복귀가 됐다. 아,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 멈춰야 해임. 됩니다. 뭐 이건 해임과 징계입니다. 무리한 네. 고소고발이 아닌 해임과 징계도 네.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언론화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